예, 안녕하세요. 이만철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전 영상과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게, 제가 이제 강의하는 과목이 두 개가 있는데,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는 빅데이터와 영상을 탐구고, 다른 하나는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입니다. 이번 영상과 아마 다음 영상까지는, 두 개의 과목에, 동시에, 두 개의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이 시기에 선택하게 된 이유는, 중간고사 시험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중간고사 시험 문항들의 의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과목을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을 짜고 콘텐츠 기본적인 이제 전략을 설계하면서 기본적으로 저희 배경이 되었던 교육학의 전제에 해당하는 주제입니다.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첫 번째 주제는 가르치면 배울까요입니다. 예,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면 배울까요? 그리고 제목은 가르치다 배우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십니까? 가르치면 배울까요? 가르치면 배울까요? 네, 이것은 이제 저와 같이 가르치고 배우는 역할 중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측에서 이 질문을 다루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배우는 측에서 이 질문을 다루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좀 바뀝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이 질문을 받았던 교수님들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가르쳐 보니까 가르치는 과정에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많더라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가르치면 배울까요?에서 그렇지 가르치는 과정에서 새롭게 내가 배울 수 있거든.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이 질문은 누군가가 가르치는 역할에 있는 누군가가 가르치면 여러분들한테서 배움이 발생합니까? 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질문은 혹시 이 대학의 신입생,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신입생분들이시라면 중고등학교 때 기억을 그렇게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가르칩니다. 예,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고, 혹은 아주 사소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도구 사용법을 전달하기도 하고, 시험 실습 과정에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저건 저거야라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편에서 있는 분이 계속 가르칩니다. 가르치면 여러분들한테서 배움이 발생하나요? 발생하겠죠. 물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학생들 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기억 혹은 고등학교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난 혼자 공부했는데? 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가르친다고 해서 배우는 게 그냥 발생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르친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은 분들은, 어떤 선생님이 가르칠 때와 또 다른 선생님이 가르칠 때 내 쪽에서 발생하는 배움의 규모며 혹은 배움의 혹은 어떤 의미에서 퀄리티며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다르더라. 그러니까 그냥 가르치면 배울까요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답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노라고 답변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런 것 같다라는 식의 답변을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르치면 배울까요? 음, 제가 이 수업을 설계하면서 가르친다고 해서 배움이 그냥 발생하진 않는다. 어떤 다른 수가 필요하다. 목표는 당연히 가르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막 열심히 가르쳐서 내가 열심히 가르쳤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자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배우는 쪽에서 할 일이야. 동기부여가 된 학생들은 더 잘 배우겠지. 똑같은 가르치는 활동이 앞에서 발생하더라도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학생은 더 잘 배울 거고 더 많이 배울 거고 더 중요한 걸 배울 거고 더 깊은 것을 알아갈 거고 하지만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질문 좀 바꿔보겠습니다. 가르치다와 배우다 사이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일까요? 뭐 한편으로 인과관계일까요? 그러니까 가르치다가 발생하면 배우다가 따라서 발생을 하는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일까요? 교육학의 기본 전제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서 만나시는 많은 교수님들 수업에서 어떤 분들은 교육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신 교수님들이 계시고 어떤 교수님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계시는 가르치는 편에 계시는 분이 본인이 알고 계시는 높은 수준의 혹은 중요한 지식 이 지식은 반드시 전달해야 해.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열심히 가르치는 거야. 라고 해서 교육학이라는 어떤 배경 지식 없이 열심히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시는 교수님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교육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교육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가르치다 배우다 사이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처럼 설명을 하곤 합니다. 교육학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네, 원인과 결과의 관계일까요? 만약에 이 둘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거나 도착하는 배우다 측에 어떤 존재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면 배울까요의 질문을 받은 그 질문이 도착한 쪽에서의 조건과 어떤 상황과 그런 것에 따라서 이 둘의 관계가 많이 다를 수 있겠네라고 판단한다면 이 둘을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설계하면서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편에 서 있는 제가 이번 시간 이 한 학기에서 열심히 집중하고 싶었던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공유하는 거였습니다. 그 질문들은 어떻게 선택되었냐면 이 수업과 관련된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인공지능을 다루는 교양,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다루는 교양 이 두 개의 교양 과목을 동시에 속해 있는 각각에 속해 계시겠지만 그분들을 동시에 머릿속에 넣고서 제가 설계했던 수업의 내용은 질문을 공유하자. 이 학생들과 질문을 공유하는데 그 질문들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찾아놓은 이 세계의 외곽 경계의 끄트머리에 있는 질문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계속 찾아서 매 영상에마다 질문들을 다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거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저는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한테 공유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외곽 경계의 끄트머리에서 제가 찾아놓은 그 질문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 외곽 경계, 제가 찾아놓은 이 외곽 경계의 바깥쪽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계속 찾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바깥쪽의 이 경계의 바깥쪽에 무엇이 있을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래야 그게 외곽 경계니까요. 현재는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제가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그 경계가 넓어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거나 그럼 그곳에서 다시 저는 외곽 경계를 만들 거고 다시 그 외곽 경계 끄트머리를 탐구를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거고 지금까지 그래왔고 이 외곽 경계가 저한테는 알고 있는 것과 제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가 알고 있고 알고 있지 않은 그 경계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그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제가 정해놓은 목표입니다.
중간고사 문제를 보시고 어떤 분들은 놀라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뭐야 일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그 중간고사의 문제는 제가 찾아놓은 이 외곽 경계의 경계면에서 발생한 제가 찾아놓은 질문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그 질문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이 수업, 지금까지의 수업과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이 수업의 의도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좀 더 가보겠습니다. 가르치다와 배우다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면 그럼 이 둘의 관계는 뭘까? 어떤 점에서 원인과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그게 아니라면 이 원인과 결과가 아니고 이렇다면 이 가르치다와 배우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뭐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설명의 가능성.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도식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던 그 벤다이어그램입니다. 가르치다의 집합이 있고 배우다의 집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해야 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이 교집합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교집합에 집중하는 방법은 교집합을 키워가는 겁니다. 점점 교집합의 이 영역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 가르치다의 활동과 관련된 배우다의 활동이 더 잘 발생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교집합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그 전략이구나, 아이디어일 수 있죠. 그리고 이 둘을 이렇게 그리고 원인과 결과관계가 아니라면 인과관계가 아니라면 그래 그렇다면 상관관계겠지. 둘의 관계가 아예 없다고 하기에는 이건 너무 속된 표현 처참하니까요. 그렇다면 상관관계고 상관관계가 두 개를 이해하고 나면 이렇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상관의 개수를 키우는 거죠. 1.0에 가깝게 계속 키워가는 것이 목표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상관의 개수가 플러스,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상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상관, 그러니까 가르치다를 열심히 하면 배우다가 점점 발생하지 않는 이런 게 아니라 가르치다를 열심히 뭔가를 하면 가르치는 측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배우는 측에서의 어떤 변화가 더 잘 발생할 수 있도록 포지티브한 관계를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시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가르치다 배우다 사이의 관계를 벤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교집합에 집중하고 이 둘의 상관 개수에 집중하고 상관 개수를 키우는 것에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배우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사용한 슬라이드는 다음번 어느 영상에서 제가 한 번 더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그냥 두 주먹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르치다고요. 이게 배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평면에 그려져 있는 원 두 개가 아니고요. 공간에 존재하는 구 두 개라고 생각하십시오. 구가 완전히 동그란 구일 필요도 없고요. 찢어진 구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육면체도 상관없습니다. 공간에 만들어진 두 개의 그러니까 입체입니다. 이게 가르치다고 이게 배우다입니다. 시선은 저의 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르치다와 배우다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없는, 분리되어 있는 이 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겹쳐 있는 뷰도 가능합니다. 제 시선입니다. 제 시선. 제가 시선을 가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 제 시선에서 보면 교집합이 있는 시선이죠.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가릴 수도 있습니다. 제 시선에서 보면 가르치다 안 보이고 배우다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적당히 겹쳐 볼 수도 있고 완전히 분리된 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2차 평면에서 만들어진 기호를 우리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짧게 보면 3,000년, 길게 보면 5,000년 이상 우리 인류가 만들어왔던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고 전승하고 남한테 전달하고 표현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왔던 그 수많은 기호들의 어떤 규칙성을 그러니까 2D 평면에 만들어진 기호라고 정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그림은 2D 평면에 만들어져 있는 기호입니다. 그리고 주먹 두 개로 보여드렸던 이것은 3D 공간에서 만들어진 기호입니다. 이 둘의 차이에서 제가 3D 그 3차원 벤다이어그램에 집중하게 되는 이유, 계속 3차원 벤다이어그램이 미래의 가능성이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가르치다와 배우다의 그 복잡한 관계, 이 복잡한 관계를 2D 평면의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것보다 3차원 공간의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것이 훨씬 설명량이 큰 것 같거든요.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 기호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차원, 그러니까 기호의 고차원의 형태에 대해서 북리를 하게 됩니다. 공간은 3차원이겠지만 여기에 그 흔히 하게 되는 이제 네 번째 차원 시간축을 걸면 또 다른 변화가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다른 차원들을 추가해 가서 좀 더 고차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2차원까지 종이 지면에 새길 수 있고 우리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집중해왔던 그 종이라는 매체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중요한 그 문제풀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전공에서 요즘 뭐 메타버스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3차원의 공간을 좀 더 3차원 공간을 다루는 디지털 방식으로 다루죠. 현재 앞으로 계속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디지털 방식으로 3차원의 세계를 다루는 방법에 더 빨리 적응하시고 더 그 기술을 수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연습, 훈련, 기회, 경험의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2D 평면에 그려진 것과 3차원 공간에 그려진 것의 차이 중에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가르치다 배우다고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르치다와 배우다 사이의 관계에 교집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선은 누구의 시선일까요? 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선은 누구의 시선이고 겹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선은 또 누구의 시선이고 완전히 인과관계처럼 보이는 이 시선은 또 누구의 시선인가입니다. 2D 평면을 벗어나서 3차원 공간으로 기호들을 옮기고 난 뒤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시선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걸 시선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차원이 추가되면서 우리가 그 기호 체계에 추가할 수 있는 그 뭔가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기호에 시선의 주인이라는 아이디어를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는 아주 많은 것들이 누가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걸 보거든요. 그걸 어떤 의미에서 착시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뭐 굳이 착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현상,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보여, 혹은 그 문제를 누가 푸느냐에 따라서 다른 솔루션이 나와와 같이 그 주체입니다. 그것을 다루는 주체, 그러니까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이 현상까지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3차원에 만들어져 있는 기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르치다와 배우다 사이의 관계를 2D 평면을 벗어나서 3차원 공간에 넣었을 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르치다와 배우다 사이의 관계를 어떤 기호로 만들고 싶은데 기호로 만들어서 추상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가르치다와 배우다 사이의 관계를 어떤 특정한 기호로 만들어서 추상화시키려는 시도를 할 때 2D 평면의 한계를 벗어나서 3차원 공간의 그 기호들을 만들었을 때 추가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걸 볼 수 있고 내가 했던 경험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뭐 3차원, 2차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에 해당합니다.
예,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가르치는 편에서 전달하려고 애를 쓴 지식.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막 전달하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공간 차원을 잡자, 차원을 추가하자, 조금 더 고차원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자, 조금 더 고차원에서 기호들을 추상시켜보자. 그때 만들어질 기호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본 적이 없는 기호일 가능성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좀 더 해보자라는 것이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지식이자 혹은 아이디어이지 않습니까? 자, 가르치는 편에서 전달하려고 한 지식과 배우는 편에서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식. 제가 가능성 있는 지식이라고 풀었은 이유는 예, 어떤 것을 배우셨을 수도 있고요. 혹은 배우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요. 재미없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배우는 편에서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식, 이 앞선 지식과 전달하려는 지식과 그러니까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지식이 같다는 증거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이 지식과 아이디어와 제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한테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 지식과 아이디어가 같다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첫 질문은 어떻겠지만 두 번째 질문은 그걸 확보하는 게 가능할까요? 입니다. 같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엄청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을 교실 수업에서 만났을 때 제가 쓸 수 있는 선택지는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선택지는 시험을 보는 거죠. 시험을 봤을 때 제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다, 혹은 통계적으로 얼마만큼 같은 것 같다라는 것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한 명 한 명의 개별 학습자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을 테고, 통계적으로, 아니면 한 교실의 학생을 모집단으로 전체 집단으로 해서 통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통계적인 가능성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가르치려고 애를 썼던 지식과 여러분들한테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 지식이 같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르치다와 배우다 사이의 관계는 정말 점점 더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그 둘 사이의 관계. 어떻게 이것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가르치다와 배우다 사이의 관계라는 제가 탐구하고 있는 그 세계의 외곽 경계를 이루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에 또렷한 답을 현재는 우리 전문가 세계에서 교육학을 전공을 하는 혹은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전문가 세계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래서 공유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공유하는 가장 그 근본적인 목표는 배우다가 더 잘 발생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배우다가 더 잘 발생하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좀 찾아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이 대학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신 다음에도 계속 하게 될 경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나가시고 나면 배우는 편에 있지 않고 가르치는 편에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그것이 이런 교육 시스템 내에서 진행되는 활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가르치는 편에서 전달하려고 한 지식과 배우는 편에서 확보했을 가능성 있는 지식이 같은지 아닌지의 여부는 물어보면 혹은 질문하면 알 수 있을까요? 시험을 보는 것과는 조금 직접적일 겁니다. 한 명에게 물어보는 거죠. 한 명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알 수 있다가 전제입니다. 현재는. 하지만 그 설정 하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했던 경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늘 하고 있는 경험일 겁니다. 제 가르치는 편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쭉 합니다. 예. 이 질문을 하는 가르치는 쪽에 있는 사람의 의도는 그 질문이 딱 도착하기 직전 상태를 알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뭘 배웠는지 혹은 뭘 이해했는지에 대한 바로 그 직전 상태를 알아내는 그 방법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는 측 입장에서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질문이 딱 도착하는 순간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질문이 도착하는 순간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분들도 늘 하시는 경험이고 저도 늘 하는 경험입니다. 아주 쉬운 그 변화는 이렇습니다. 이걸 나한테 왜 물어보지? 뭘로 나는 거지?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까? 뭐라고 말하지? 와 같은 생각이 순식간에 발생합니다. 질문이 도착하는 순간 바로. 관찰자가 혹은 어떤 특정한 도구를 이용해서 관찰을 하는 행위가 관찰의 대상을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양자역학 같은 곳에서 많이 다루는 현대물리학에서 많이 다루는 테마죠. 현대물리학의 세계로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일상생활에서 하게 되는 경험은 어딘가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질문이 저한테 도착하면 질문을 받는 순간 저는 변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질문이 도착하기 바로 직전 상태를 알아내는 것이 목표인데 그 질문은 도착하는 순간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혹은 내가 가르친 것과 그쪽 상대방이 배운 것이 같은지 같은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역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 이 수업에서 설계한 방법은 질문을 도구로 사용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도착을 하면 어쨌건 간에 변화가 발생할 텐데 그 질문을 좀 더 변화의 발생이라는 것에 집중해서 질문을 만들어보자 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에 계속 질문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건 여러분들과 제가 공유하고 싶은, 주로 제가 풀어야 되는 문제이지만, 그러니까 가르치는 측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지만 배우다 측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우다가 더 잘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우다는 언제나 변화이기 때문에 과거에 모르고 있던 것을 알아내는 거니까 언제나 배우다는 변화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변화를 더 잘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 이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알고 있다고 제 스스로 판단한 그 세계와 그 다음에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제가 판단한 그 세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세계입니다. 그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않은 것 사이의 그 경계면에서 질문을 만든 뒤에 그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고 그 질문 중에 정말 일부라도 여러분들한테 공유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거 재미난 질문이네 이거나 이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네 라는 그런 변화가 여러분들한테 발생한다면, 그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면 그 변화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지 못한 것을 향해서 탐구하려는 그 시도를 여러분들도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조금이라도 변화를 더 발생시키고 싶은 저의 의도. 그래서 쭉 수업 시간 내내 계속 질문을 만들어서 공유하려고 했었고, 예. 중간고사에서 사용한 문제도 이런 의도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